지역 경제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황규선입니다. 예,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예, 금액으로는 2017년에 비해서 1,060원이 올랐고요. 인상률로는 16.4%입니다. 이렇게 많이 이제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두 집단이 있으니까 좀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 노동계에서 볼 때는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기에는 부족하다 하는 이런 의견을 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중소상공인 등 사용자 측에서는 예년 평균에 비해서 2배 넘는 인상률은 좀 과도하다 하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게 한 번에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상당히 심각한 경영난을 좀 가져올 수 있다. 또 이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고용 감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게 될 인원은 한 463만 명으로 이제 추정이 되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수치냐면은 올해가 337만 명이었습니다. 한 126만 명 정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되는 비율이 올해 17.4%에서 내년도에는 23.6%로 6.2%포인트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강원도의 경우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대략 그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되는 그 임금 근로자가 한 12만 7,200명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추정되어 갖고 올해에 비해서 한 3만 3,400명 정도 이렇게 증가할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일단은 뭐 임금이 올라가는 노동자 측에서는 일단 임금이 올라가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 측에서는 당연히 또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임금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온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중소기업 중앙회 자료를 보면은 내년도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부담해야 될 임금 부담액이 국가 전체로 한 15조 2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 이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최저임금 제도를 지키지 않는 최저임금 불이행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인력을 좀 감축하는 문제.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이 자영업자들 위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크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고용 감축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축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직은 상반된 그런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은 문제가 그 인상폭이 아주 크다는 게 문제인데요. 실제 그런 문제 때문에 고용 감축이 발생할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게, 얼마 전 자료에 보면은 국내 1호 그 상장 기업인 경방이 면사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 하는 발표를 7월 말에 발표했습니다. 또 그와 비슷한 시기에 역사 100년 정도 된 그 전방이라는 기업이 섬유 공장이 6곳이 있는데 이 중 3곳을 폐쇄하겠다라는 그런 검토 의견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자료를 보면은 주로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해당될 것 같은데, 알바 천국 조사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임금 인상에 따라서 내년도에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좀 물어보니까 거의 한 78% 이상이 인력을 줄이겠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실제 벌써 인력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는 면도 있고, 내년에 인력 감축이 사실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뭐 직접적인 그 경영자 측 문제는 별도로 하고서 국가적으로 볼 때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프리터족이 좀 양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난 속에서 최저임금이 급속하게 올라가니까 정규적인 취업을 포기하고서 아르바이트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중장기적으로 위험하냐면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고용시장뿐만 아니라 국가 그 성장 잠재력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 이유가 이 프리터족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은 그 고용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계속 미루게 되는 만원 현상이 오게 되고, 또 결혼을 안 하게 되는 비혼 현상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결혼을 많이 안 하고 출산율이 낮은데 이로 인해서 저출산 현상이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는 정규적인 인력 양성이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제대로 양성해서 제대로 된 경력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해서 국가 성장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이런 심각한 우려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강원도가 사실은 구조 자체가, 경제 구조 자체가 상당히 좀 취약한 구조인데요.
일단 영세 규모 사업체의 저임금 근로자가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서 고용이 민감하게 변동하게 되는 이런 이제 기업 측면의 문제가 하나 있는 반면에 또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되는 임금 근로자가 한 12만 7,200명 정도 될 걸로 나오는데요. 근데 요 증가 이제 추세를 보면 한 3만 3,400명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인건비 증가, 추가로 인건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따져봤더니 그 과거 추세 이상 인상된 금액만 따져보니까 한 1,842억 원 정도가 매년 더 임금이 들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그냥 그 어떤 정책적인 지원 없이 내버려 둘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고용 감축 문제가 생기는데요. 임금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한 12,400명 정도가 이제 그 일자리를 잃게 될 것 같고요. 전체 취업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한 18,80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이 되어졌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됐지만 사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또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난과 고용 감축 방지를 위해서 지역 차원의 정책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큰 틀에서 발표됐고 세부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잘 보고서 중앙정부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 차원에서는 중앙정부가 그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그런 내용에 주력하면서 또 한편 폐업자, 또 실직자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다시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지원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전체 영세 그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그 영세 규모, 업체 규모나 업종별로 또 필요로 하는 지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 갖고 지원 대상과 내용을 좀 유형화해서 맞춤형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최저임금제를 실시함에도 이제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달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최저임금 실시를 함에도 최저임금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이들 사람들이 이제 더 박탈감도 크고 그와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실직이 될 가능성도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그 업체는 사실상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거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 차원에서의 정책도 이런 위법 상태에 있는 사업체를 지원하는 쪽으로 좀 방법을 강구하게 되면은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최저임금 미달자도 보호할 수 있고 위법 행위에 놓여 있는 기업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요건 지역 차원에서 고려해서 중앙정부에 좀 건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요.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서는 그 최저임금을 좀 차등 적용할 필요도 있다. 요건 요새도 주장이 좀 일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뭐 서울, 경기와 강원도 경제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별 경제 여건이 다른 만큼 또 업종별로도 그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지금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좀 우리도 그 외국의 뭐 독일, 일본,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시행하고 있는데 그를 감안해서 지역 여건이나 업종 여건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이런 거는 이제 좀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최저임금은 매년 이제 결정돼서 시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마다 정부가 개입해갖고 지원책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업체에 가질 수 있게 좀 지역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제 임금 인상 때마다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은 그거를 매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그러면은 그 금액을 가지고서 당장 급한 곳은 지원하겠지만은 그 지원 금액 총액 중에서 상당 부분은 기업들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고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보다 이 중장기적인 그 해결 방안 쪽에 그 재원 지원을 해서 그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자생력을 강화하는 쪽에 좀 지원책을 좀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 능력에 맞춰갖고 인상 속도를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히 이제 우리 근로자나 그 임금을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마음에 차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상폭이 커서 내 주위의 동료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보다는 인상폭이 조금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인상이 이루어지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러면서 본다라면 조금 단기적으로는 그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면이 있더라도 그 인상폭의 속도를 좀 우리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반대측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최저임금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켜지지 않는 불법 행위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그 지자체를 포함해서 관련 부서에서 근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 특히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의뢰 위치, 여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이제 시행하는 것과 별도로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용기를 내서 이런 문제를 좀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시골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됩니다.